카카오에서 7,000대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카카오의 모든 개별 조직에 쿠버네티스 전문가가 존재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닝스푼즈에서 쿠버네티스 딥다이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완혜라고 합니다. 저는 카카오에서 약 3년간 클라우드 플랫폼 팀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카카오 공동체에 소속된 조직원들이 쿠버네티스를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하고 유지보수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잠깐 휴식기를 가지면서 구글, 데이터도, 드롭박스와 같은 기업들에서 각자의 나름대로 방식으로 쿠버네티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방식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소소하지만 큰 도움이 되는 오픈소스 툴을 개발하는 일을 취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클라우드의 매력은 아무래도 이거 자원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특정의 복잡함 때문에 서버가 한 대가 있으면은 그 서버에 하나의 프로그램 많아봤자 3개, 4개까지밖에 운영을 못했었는데, 컨테이너 3개가 들어서게 되면서 하나의 서버에서 수십 개의 서비스를 전혀 불편함 없이 확장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가 처음 나왔을 때 국내에 오드로이드라는 회사가 있었고, 거기서 U2라는 라즈베리 파이와 비슷한 컴퓨터를 팔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나오자마자 호기심에 구매를 했었는데, 집에서 24시간 켜놓으면서 로그 서버도 운영을 해보고, 파일 배포 서버나 다운로드 서버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클라우드 관련된 경험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 당시도 매일매일 신기술이 쏟아지던 시대였습니다. 새로운 버전을 쓰려면 기존 버전을 완전히 삭제해야 되는데, 이런 당시는 이러한 삭제 과정이 말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충돌이 발생했었고, 자주 포맷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런 과정의 번거로움을 느껴서 EME를 시작으로 이런 격리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무래도 좀 무겁고 저의 컴퓨터의 성능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LXC라는 컨테이너 기술을 통해서 컨테이너 세계에 처음으로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카카오에 들어가게 된 것 자체는 완전히 우연이었습니다.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그냥 랜덤으로 사람을 한 명 뽑았는데, 제가 우연히 클라우드 관련된 부서에 배치가 됐던 거고,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기는 했었는데, 서버 밑바닥부터 컨테이너하고 여기서 서비스를 운영을 해본 경험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서버의 문제인지 아니면 서버에서 돌아가는 컨테이너와 같은 플랫폼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플랫폼 위에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발견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빨리 발견한 만큼 저는 야근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회사 규모를 보았을 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의 전략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거대한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클러스터를 모든 부서가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각 부서별로 조그마한 클러스터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가 알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각각의 방식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하나의 거대한 클러스터를 운영을 했을 때 가장 이로운 점은 서버 자원을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단점으로는 한 번의 실수가 전사의 모든 서비스에 다 장애를 유발을 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뭔가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 다른 부서도 같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다수의 소규모 클러스터를 운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다 격리가 되어 있는 만큼 하나의 클러스터에 장애가 발생한다 해도 다른 클러스터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또 만약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긴다 하더라도 개별 클러스터만 그 요구사항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단점은 서버 자원을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며 모든 부서에 쿠버네티스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운영에 대해서 품질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카카오는 대표적인 다수의 소규모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부서의 개수만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존재하며, 이러한 클러스터가 자동으로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클러스터를 7,000대 넘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개별 클러스터들에 대해서 전부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동으로 파악하는 게 힘든 숫자입니다.
디텍이라는 툴의 목적은 이러한 검사를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 없이 알아서 커맨드 하나만 치면은 자동으로 이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이슈들을 찾아가지고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는지 이 사용자한테 경고를 줘가지고 안정적인 쿠버네티스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툴입니다. 카카오에서 7,000대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카카오의 모든 개별 조직에 쿠버네티스 전문가가 존재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각 조직에서 쿠버네티스와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 저희 부서로 질문이 들어왔는데 질문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저희 업무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사 규모로 쿠버네티스 사용이 확대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양 자체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것과 자동화를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봤더니 약 80%의 업무가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슈를 찾아내기만 해도 덜어낼 수 있는 부담이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간단한 거라도 좋으니까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줄 수가 있으면 저희 업무는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개발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인그레스 서비스 디플로이먼트 3개의 리소스를 선언을 하면서 사소한 오타를 하나 찾지 못해가지고 전체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사례입니다. 숙련된 사람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오타를 발견을 하고 빨리 해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을 위해서 수백 수천 줄에 달하는 야물 파일들 중에서 딱 한 줄을 찾아가지고 그 해당 내용을 고쳐줘야 되는데 디텍은 이런 검사를 자동화해서 초보자라면 며칠, 전문가라도 몇 번은 찾아 헤맬 작업을 웹에서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수초 안에 수백 개의 검사 항목을 검사를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쿠브콘에서 발표를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사실 시기적으로 쿠버네티스와 관련해서 자동화된 트러블슈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딱 느끼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실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소수가 이 다수의 요구를 커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유행을 딱 시작을 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고 마침 그때 클러스터를 7,000개나 운영을 하는 회사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트러블 슈팅을 하고 있어 라고 발표를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150석 정도 되는 공간에서 발표를 진행했었는데 120명 정도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발표를 듣고서 질문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끝난 이후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와가지고 우리는 네트워크 트러블 슈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사람도 있었고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디텍이란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냐 이런 문의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호응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러블 슈팅 자체를 자동화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제품들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었고 그런 부스들이 전체 부스의 한 20%,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로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었고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런 식으로 많은 수요가 있었고 엔지니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자동화 툴을 찾을 정도인데 국내는 얼마나 더 심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 좋은 계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잘 정의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쿠버네티스가 탄생한 지 약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엇이 베스트 프랙티스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여기저기서 새로운 시도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텍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이슈를 자동으로 탐지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 중 하나이고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왜 이 시도가 중요한지 문제를 잘 정의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